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성실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비극적인 팩트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상징인 S&P 500 지수는 무려 9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심지어 비트코인은 1억 원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은 지난 5년 동안 40%, 아니 최소한 20%라도 올랐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신은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도 자산의 가치는 절반으로 깎여나간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축이 미덕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끼고 모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성실한 예금주를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은행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동안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은 보이지 않는 로켓을 타고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잔인한 배경입니다. 나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주변의 모든 땅값이 솟아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린 격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조각배 위에 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쉼없이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유속, 즉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당신의 노즐보다 훨씬 빠릅니다. 결국 당신의 배는 앞으로 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포 아래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죠. 하지만 방향과 속도가 틀렸습니다. 현금이라는 얼음을 손에 꼭 쥐고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당신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손가락 사이로 무력하게 녹아내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월급은 녹아내리고 자산은 날아가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나? 부동산 영끌이라도 해야 할까? 이런 조급함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파도에 몸을 던지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자산시장이라는 게임의 설계도를 훔쳐보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왜 주식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모든 투자의 기초이자 99%의 개인이 간과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진짜 실세가 있습니다. 주식보다 거대하고 예금보다 단단한 그 존재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베일을 벗기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을 멈추고 단단하게 굳기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열쇠, 채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주식의 화려한 상승 곡선을 떠올립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종목들이 내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것만 같죠. 하지만 15년 넘게 시장의 밑바닥부터 정점까지 지켜본 저의 결론은 다릅니다. 주식만 보는 투자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몸통, 즉 금융시장의 진짜 주인인 채권을 모른다면 당신의 자산은 언제든 예고 없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단어 참 따분하게 들리시죠? 은행 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은퇴한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채권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안개 가득한 시장을 내려다보는 관제탑에 눈을 감게 됩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딱 하나,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만 그려봅시다. 이 시소 게임의 규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시소의 한쪽 끝에는 금리가 앉아 있고 반대편 끝에는 채권 가격이 앉아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야 하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중력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샀다고 가정해보죠. 1년에 3.5%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로 올려버립니다. 시장에는 이제 4% 이자를 주는 싱싱하고 매력적인 새 채권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제가 가진 3.5%짜리 낡은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제가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려면 가격을 깎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이 낮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제 채권을 가져갈 테니까요. 금리가 오르자 제 채권의 몸값이 뚝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제 채권은 귀한 몸이 되어 가격이 치솟습니다. 바로 이 시소의 원리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펀드 매니저가 중앙은행 총재의 입술 모양 하나에 수조 원을 걸고 도박 같은 베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자금의 시소가 요동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금리가 곧 내려갈 것 같으니 시소가 가장 높이 솟구칠 때를 노려 채권을 왕창 사면 되겠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특히 만기가 아주 긴 장기 채권을 사면 시소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 수익률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수많은 초보 투자자의 뒤통수를 치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2년과 23년 금리가 곧 내릴 거라 믿고 장기 채권에 전 재산을 던졌던 개미들은 왜 주식보다 더 처참한 손실을 봐야 했을까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채권이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 순간 그 잔혹한 반전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당신이 알고 있는 안전자산은 정말 안전한 게 맞을까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투자자들은 거대한 유혹에 빠집니다. 시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반대편이 솟구치는 높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만기가 20년, 30년이나 남은 장기 채권의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금리가 딱 1%만 내려가도 내 채권의 가격은 20% 이상 폭등할 수 있습니다. 주식보다 안전하다면서 수익률은 웬만한 급등주 못지않으니 이보다 완벽한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이 장기 채권 투자를 거친 파도 위의 서핑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시소가 길다는 것은 반대로 금리가 내 예상과 달리 조금만 올라도 내 자산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채권이라는 이 훌륭한 무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로 자리를 옮기면 됩니다. 시소의 길이를 30m에서 10m, 아니 1m짜리로 아주 짧게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채권의 세계입니다. 단기 채권은 금리가 아무리 춤을 춰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매일매일 복리로 이자가 쌓이죠. 게다가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단기 채권. ETF라는 훌륭한 도구가 우리에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박을 노리는 베팅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금융의 닻을 내리는 과정이죠. 장기 채권의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어 전 재산을 걸기 전에 왜 우리는 가장 먼저 단기 채권이라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어떤 기둥을 세워야 세상 그 어떤 경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요새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설계하는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금융하우스의 실전 설계도를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 중 얼마를 이 안전한 땅에 묻어두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땅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기채 ETF라는 이름의 안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손에 쥔 금융하우스의 수석 건축가가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겉만 화려한 유리성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 태풍과 지진이 닥쳐도 끄떡없는 견고하고 안락한 나만의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설계도의 핵심은 수익보다 생존과 방어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가구가 아무리 비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집 전체를 떠받칠 거대한 기초공사부터 시작합시다. 예산의 절반인 500만 원을 이곳에 과감히 투입합니다. 바로 미국 단기 국채 ETF입니다. 왜 하필 미국 국채일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 우리네 원화라는 땅은 질퍽거리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이럴 땐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안반인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채운다는 건 환율이 폭등해도 내 자산 가치가 달러와 함께 올라가는 방패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쏠쏠한 이자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환차익 방어와 이자,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줄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예산의 20%, 즉 2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기둥의 재료는 바로 금골드 ETF입니다. 기초가 달러라는 종이 화폐라면 기둥은 실물 자산이어야 합니다.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혹은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금은 절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내 자산의 20%를 금으로 채우는 것은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 집을 지탱해줄 불변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튼튼한 바닥과 기둥이 생겼으니 세상을 내다볼 창문과 비상구도 필요하겠죠? 50%의 달러, 채권과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쳤으니 나머지 30%는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20%는 미래의 햇살을 받아낼 성장주 ETF로 창문을 내고 남은 10%는 기회의 순간에 튀어나갈 현금 비상구로 남겨두는 겁니다. 5대 2대 2대 1. 이 포트폴리오는 환율 폭등과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 주식과 채권, 금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왜 최근 몇 년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춤을 추며 오르는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정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자산을 동시에 미쳐 날뛰게 만드는 그 쓰나미의 근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치솟는 기이한 현상, 그 배후에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합심해서 모든 사람의 디지털 지갑에 수조 달러를 공짜로 넣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미국 연준은 단기간에 무려 5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새로 찍어 시장에 뿌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돈의 물결은 주식, 코인,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작동 방식은 잔혹하리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돈을 풉니다. 둘째, 물가는 치솟고 은행에 돈을 넣어둬봤자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립니다. 셋째, 공포에 질린 돈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트코인이 1억을 넘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니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모든 배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항공모함이든 구멍난 조각배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떠오르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파티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빌려 서핑보드를 들고 이 쓰나미에 뛰어드는 것이죠. 바로 레버리지라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는 아찔한 수익률에 취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해 이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 꼭대기에 서 있던 사람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실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파도가 밀어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우리가 가진 종이돈이 흔해지다 못해 가치가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억만장자들은 이광기 어린 파티 속에서 조용히 금이라는 반짝이는 돌덩이를 계속 사모으는 걸까요? 그들이 당장의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고에 금을 쌓아두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당신이 매일 확인하는 은행, 금리 속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법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은행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틀렸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범인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은행 예금 통장에서 보는 3%나 4% 같은 숫자, 우리는 그것을 이자라고 부르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단언컨대 그 숫자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한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금리입니다. 계산은 허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내가 받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끝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 1년 뒤 3% 이자를 받아 103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었으니 돈을 번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짜장면가, 가스비 같은 물가가 5% 올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은 들고만 있어도 매일 손해를 보지만 금은 실물 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따라 오릅니다. 즉, 내 구매력을 최소한 본전이라도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어주죠. 마이너스 2%로 가난해지는 길과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당장의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사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금은 돈을 불려주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파괴될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은 단기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찍어내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스스로 파괴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주체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작 자기들이 만든 돈을 믿지 못하고 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장이 구명보트를 창고에 가득 채워넣는 이명백한 신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 설계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세계 금 협회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금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연간 1000톤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금고에 채워 넣었죠. 화폐를 직접 찍어내는 주인공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든 종이돈을 믿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승객들 몰래 구명보트를 창고에 가득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짐처럼 보이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 구명보트는 생존을 결정지을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이 화폐의 가치는 결국 시간 속에서 영에 수렴하지만 금의 구매력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금화 한 잎으로 살 수 있었던 고급 튜닉의 가치는 오늘날 금 한 온스로 살 수 있는 명품 정장의 가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반면 수많은 제국이 발행했던 지폐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지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녹아내리는 월급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해 채권의 시소 게임을 배웠고 1,000만 원으로 나만의 금융 요새를 설계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춤추게 하는 유동성 파티의 본질과 금이 가진 최후의 보험 기능까지 파헤쳤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손에 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안한 눈으로 관중석에 앉아 전광판만 바라보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완벽히 이해하는 현명한 설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결단과 그 너머의 풍경을 이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최종 설계도가 지금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 애쓰는 아슬아슬한 고해사, 즉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던 관중으로 남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15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제가 장담하건대 원칙 없는 행운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원칙 있는 인내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설계한 그 금융 요새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 세상이 어떤 경제적 비바람에 휘말리더라도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남들이 파도 꼭대기에서 환호하다 휩쓸려 내려갈 때 여러분은 단단한 안반 위에서 다음 기회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되겠죠. 자산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철학입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것인지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인지는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불안한 눈으로 주식 창만 바라보는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듯 여러분의 금융적 미래를 직접 설계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가장 완벽한 설계도는 지금 당장 실행하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둥부터 세우실 예정인가요? 여러분이 구상한 나만의 요새 설계도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과정이 당신의 요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녹지 않고 단단히 굳어가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